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이 잠이라거나 꿈이라거나 혹은 뭐 두뇌 세계라거나 혹은 뭐 최면이라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의식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명상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은 특히 뭔가 하니 사람들이 참 궁금해요. 그 어느 텔레비에서 봤는데 스님 최면이라는 게 참 최면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히프노티즘이라고 하는데 히프노란 말은 잠이란 뜻인데 그리스 말로 잠도 말이죠. 잠도 이게 잠에 질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언젠가 불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한테 항상 그랬잖아요. 자 이제 부처님 만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우선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한 티끌 속에 뭐라 우주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세포가 뭐라 신이라 그랬어요. 두뇌 세포도 신이에요. 그럼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현대 심리학자, 현대 정신과학자들이 이거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두뇌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좌반구는 무슨 뭐 감성과 우반구는 뭐 창의력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두뇌공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는데도 최면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잘 몰라요. 그 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우리 그냥 매일 잠자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의식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우리 의식 세계와 마음의 세계와 두뇌의 세계 이런 걸 좀 통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중요한 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자난자 만난다고 그랬죠. 식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영식이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생동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상태 원생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어류, 올챙이처럼 떠다니는 거야.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물무동물이죠.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까지 쭉 진화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봐봐요. 식물들은 뇌가 없거든. 식물은 뇌가 없어요. 땅에다 뿌리박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두뇌라는 건 뭔가 하니 움직이는 생명체에 생기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뭐죠? 두뇌 능력은 저하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스님 하루 종일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잠을 자야지. 네. 근데 우리 몸이 기계거든요. 움직이는 게 피곤하고 운동하는 게 피곤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지만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신 분 누구라? 부처님이라고요. 이걸 빼먹으면 안 돼.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오늘 벚꽃 대통해야 돼. 두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명령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명령자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명령자가 정말로 뭐냐면 이게 좋은 명령자라고 그럴까? 부처님 말씀. 우리가 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 야생에 있는 스님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그러면 부처님 안 계십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주 스님 뭐라? 불성이 또 없다고 그랬어. 개들은 말이죠. 가만히 봐봐요. 개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개들이 사람들한테 살갑게 놀잖아요. 개들도 머리가 있어 없어요. 움직이는 존재니까. 근데 그 강아지들이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 근데 사람들 가운데도 두뇌가 2살짜리 3살짜리가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2살짜리 3살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천재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저 사람 머리가 좀 뭐 나빠. 똑같은 사람인데도 머리가 좀 나빠. 저 사람 머리가 나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참 묘한 게 급수가 다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축구 선수도 말이죠. 명선수가 있는가 하면 뭐야? 그렇지 않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얘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무슨 발음을 하거나 할 때 발음이 잘 될 때도 있고 아나운서들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발음이 튈 때도 있고 발음이 잘 안 될 때도 있어. 읽을래도 잘 안 되고 단어 받침이 잘 안 되고 여러 번 연습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티끌 속에 부처님 들어있지만 부처님 성품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현실 상황에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뭔가 부딪히면서 현상 세계에 뭐죠? 익숙해 들어가려면 그만큼 뭐죠? 많이 마음을 쓰고 생각을 가다둬야 된다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막 가져. 너 자식 때려. 왜 때리긴? 너 길 가는 사람 뽀뽀해. 막 근데 범죄거든요. 우린 사회성을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이 있거든. 2살짜리 3살짜리 동물들은 봐봐요. 막 잡아먹어. 그런데도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고양이가 엄마가 죽었어. 근데도 뭐죠? 아들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 시체가 된 엄마 고양이 머리 위에다가 뭐예요? 명태머리도 물어다 놓고 여러 가지 뭐 엄마가 죽었는데 계속 먹이를 물어다 놓는 거예요. 뭉클하잖아요. 저게 매일 야옹야옹 대고 싸움박질하면서도 뭐가 이상한 게 있거든. 네. 알 수 없는 뭐가 있는데도 급수는 다 다르잖아. 고양이하고 사람을 같다고 표현할 수 없지. 개하고 사람을 같다고 할 수 없잖아. 개만도 못한 사람이지. 소만도 못한 사람. 두뇌 세계가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기계거든요. 이게. 죽으면 썩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처님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제대로 잘 가동이 되려면 이 우주의 법칙 따라서 움직여야지 범죄를 안 저지르거든. 더불어 살아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이게 다 왜냐? 더불어 살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계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인 윤리, 장전이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묘한 것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사람 몸을 쓰고 인두겁을 쓰고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니? 맹구목이라고 그랬어.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뭐죠? 나무 조각지 하나 만나가지고 그 안에 구멍이 있는데 그 나무인데 구멍에 쏙 머리를 내밀 정도로 힘들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건 지난번에 말씀했죠?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두뇌가 명민해야 되는 거 아니? 하늘에서 바늘을 날려가지고 겨자씨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명민함이 있어야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정자가 얼마나 작아.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로 팍 찍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명민함은 있어야 돼. 근데 사람으로 왔어도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IQ가 2살짜리 3살짜리 있거든. 천층만층 잉불자난 격별성이라 우리가 바다 밑 생물에서부터 어류, 양서류, 뭐 무슨 물무동물, 파충류 지나오면서 두뇌 상태가 다 물속에 있는 존재는 물만 헤쳐나가면 되고 먹이만 따먹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들도 나름대로 전쟁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 속에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고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세포도 명민해지고 두뇌도 명민해질 수밖에. 그래서 이 두뇌라는 게 그런 어마어마한 무한한 세월 동안 노력이 만든 거예요. 사람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 아셔야 돼. 여러분 금생에 사람으로 오셨다.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 살았다? 허공에 살았어. 영혼, 영식이라고 말하는 식의 상태 눈에 안 보이잖아.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눈이 대상을 보면 안식, 이식, 비식 그러잖아. 내놓을 수가 없어. 그 식이라는 게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되고 영혼이라고 말해도 되고 영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니까 그 정보가 우리 몸을 만듭니다. 정자 난자는 덩어리져 있잖아. 처음에 알이지, 그지? 그 안에서 이제 포백이, 낭백이, 상실기 하면서 줄기세포 만들면서 간, 심폐, 오장육부가 280일 동안 만들어집니다. 뱃속에서 정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 보면 2살짜리, 3살짜리 키우고 보면 발달 장애인이 많거든. 다운 시중 5년. 왜 그럴까? 들어올 때 뭔가가 이게 잘못되거나 들어올 때 뭔가 정보가 잘못 입력돼 있는 거야. 동물로부터 금방 승격된 사람, 또 그 다음에 사람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 하늘나라에서 강등대 내려왔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뭔가 여러 가지 차원이, 부처님도 도솔천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올 때 대단한 그런 명민함 가지고 들어왔지만 일단 들어와서 보면은 그 이른바 말하면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인데 그 식이 뭔가 아니 조금 좀 뭔가 아니 불량품이라고 좀 죄송스럽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노멀라이즈한 스타일보다 상위급이 있을 수 있고 하위 상중하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게 들어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으로도 좀 이게 전응아도 있고 정바가도 있고 이런 거. 그것도 전생에 그 엄마 아버지가 인연중생이야.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면이라는 게 뭐냐. 스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들어왔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양상을 가만히 봐봐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갔잖아.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했지. 고양이한테 새끼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한테 이른바 말하면 뭘 물어다 줘. 고양이한테도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엄마 아버지 봉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고양이한테도 분명히 불성이 있습니다. 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고양이들이 막 싸우고 먹이 잡지 말고 사람도 그렇긴 하지. 동물도 고양이 두뇌하고 사람 두뇌는 다르지. 대체로 이른바 다운 시증원 이런 친구들은 두뇌가 2살 3살짜리였잖아. 정말 그 예전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꽤 많이 들었겠다. 기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 그지? 엄마가 정말 그런 얘기 하대. 제가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죽고 난 다음 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엄마가 가슴 아파. 그런 아이를 낳고 일생 동안 정말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식으로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전생이라는 걸 얘기하잖아. 전생에 얼마나 식을 많이 닦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왔는데 구조를 다 짜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태교라는 것도 왜냐 전생에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아들 딸 낳고 100일 되잖아. 그것도 노력이 중요해. 정진이 중요하고. 엄마 뱃속에 딱 들어갔어. 그다음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정말로 매일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하고 또 하나는 뭐라 매일 공부하고. 제가 가만히 봤는데 아이를 낳는데요. 첫째 아들 때는 비교적 뭐죠. 내가 진짜 어떤 보살님 따님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어. 첫째 아들 때는 뭔가 애를 처음 낳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애 하나에 모든 신경을 다 쓰잖아. 근데 두 번째 애를 낳을 때 애를 뵙거든. 그 하나 애를 또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 애를 보면서 애를 낳으니까 너무 힘들지, 그지? 그러니까 대체로 임신 당뇨 같은 거잖아. 운동도 못 하고 애 관상을 정신이 없어 대체로 보면. 그 두 번째 애들이 대단히 좀 쉽지가 않게 태어나죠. 어렵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엄마의 왜냐하면 참 묘한 게 스탠스 그로프 박사의 레포트에 보면 이거 참 20분 가지고 이걸 다 얘기하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로프 박사는 엄마의 뱃속에 A그룹과 B그룹을 나눴어. 그래서 A그룹의 엄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엄마야.
B그룹 뭐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엄마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뭐냐면 나와서 어떤 생활 양태를 보이는가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엄마의 패턴과 100% 똑같은 겁니다. 이건 천성 비슷하게 바뀌지 않는 거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난 엄마는 아이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계속 그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엄마는 똑같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후천적으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온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키우는가, 이것도 굉장히 뱃속에 있으면서 식이 단련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엄마 시스코 스테디 연이라고 뱃속에 있을 때 계속 가니까 딸 셋이 전부 다 천재가 돼버린 거예요. 딸 셋이 전부 다 뭔가하니 박사를 받고. 그러면 후천적으로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에게 20대 전부 다 하버드 박사가 뭐 MIT 박사 딴다고 유명한 그런 스테직 뭐 유아교육법, 태아교육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최면을 걸면 딱 최면을 걸잖아. 그럼 명령해. 일어나. 잠이 들었지? 그러면 잠을 자게 되면은 암만 얘기도 안 듣잖아. 근데 각성 상태 때는 움직이지만 약간 잠이 들고 이른바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 사이에 어떤 층이 있는 거야. 명령을 내리면 잠을 잔 상태 같지만 의식이 딱 닫혔는데도 움직이잖아. 그럼 평상시도 우리 몸이 어떤 의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움직여라. 그러면 바깥에서 유명한 사건, 이게 참 정말 문제가 있는데 후최면 현상, 프로이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참 문제다 이거. 최면을 딱 걸었어요. 암시를 줬습니다. 널 내일 12시 정각에 이 방에 있는 우산을 저 서재방으로 옮겨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최면 상태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12시 부근에 그 암시를 받은 사람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 12시 연구팀은 계속 주시하는 거지. 제가 언제 법회 때 말씀드렸죠. 종이 뗄랑땅 12시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우산을 잡아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서재 팍 넣더니 후련하다고. 그 왜 너 우산을 듣고 그랬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그러면 이와 같은 양상을 보면 뭔가 암시를 자기에게 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뭐라? 이 몸이 움직여 버리냐. 입력이 된 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탁 하면 이 우주는 인과의 법칙이거든. 내가 저런 당할지 몰라. 탁입력이 돼버립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 내가 움직이지 않아 버립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마하목골련이요. 신통제일입니다. 신통제일인데 자기에게 칼을 맞고 죽습니다. 신통으로 막을 수가 없어. 막으려다 못 막잖아요. 왜냐? 내가 전생에 저 친구한테 뭐라 해코지를 한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은 죄와 재앙과 인연, 생로병사와 죄재앙 인연, 입력이 돼 있는 거 전부 다 업의 상태로. 그러니까 최면을 딱 걸면 암시자가 암시를 주는 건 내 마음 가운데 깨어있을 때도 나를 암시를 통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 내린 그 명령자, 이른바 말하면 두뇌가, 이 몸이 그 명령자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암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면이 상당히 이게 깊숙이 따져보면 잘못 쓰게 되면 뭐라? 이것도 잘못 쓰게 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니까. 실제로. 넌 내일 12시 낮에 말이야. 어떻게 가죠? 누굴 어떻게 처치해라. 암시를 줘서 살인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실패할지 모르지. 실제로 덴마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젊은 친구를 갖다가 너 내일 12시 정각에 어떻게 갔다고 은행을 털라고 했더니 털어갔다 잡혔잖아. 암시를 받은 걸 몰라요. 왜 그런지 자도 모르는 거죠. 최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의 의식세계는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잖아요. 몸이라는 게 오랜 세월 진화해 온 거예요. 이 지구에 적합하게.
지구라는 상황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뭔가 하니 기억 상실증 같은 거 봐봐. 쭉 찍혀 있지? 찍혀 있는데 뭔가 하니 어느 부분이 블랭크가 돼버리면 과거의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기억 상실증을 다룬 영화들이 꽤 많이 있거든. 그런 걸 보면 두뇌에 뭔가 저장됐던 게 어떤 부분이 뭔가 하니 기계 이상으로 다시 재생이 안 된다거나 해킹이 돼가지고 잘라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니. 그리고 또 하나 최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도 찍어대고 있잖아. 지금도 찍어대고 있거든. 찍어대고 있는 그것이 뭔가 하니 영상화돼서 계속 전부 다 저장돼 있거든. 정말 심지어는 뭐냐면요, 알라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은 우주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몸과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전생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행하는 것도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 천지계와 미분전이라 화두를 딱 들고 계속 나가는 건 뭐니 의식의 깊은 세계를 계속 가다 보면 어떨까요? 정말로 하나인 세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나인 세계는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법력이지. 근데 우리가 최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른바 어마어마한 법력.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이른바 말하면 유루무명신, 이른바 유루 무의진여심이라고 하듯이 정말로 무의심 내기비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 악마의 마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될 때 내가 정말 부처님의 길 가는 거지만 우리가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무명의 마음이 되고 어두운 마음이 돼버리면 자기 이기심 따라 움직이니까 고통의 능선을 자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뭐냐? 최면을 걸었어. 지금도 여러분이 이기심 따라서 자기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이기심 따라 움직일 때고 부처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있잖아. 이건 해야 되겠다. 보시해야 되겠다. 지게 계행을 지켜야 되겠다. 암시가 딱 암실, 잠잔 상태에 암실 주는 거야. 그 사람의 의도, 항상 이 몸뚱아리는 움직이는 기계니까 암실 받아. 두뇌도 마찬가지니까. 암시가 너 내일 12시에 우산을 저쪽으로 옮겨. 그게 왜냐? 암실 받으니까. 너 내일 아침에 12시 새벽 3시 반에 꼭 일어나. 새벽 기도해. 일어나잖아요. 암실 좀 일어나잖아.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존재가 나를 암실에서 끌고 가는가. 최면을 딱 걸어보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꼼짝 못하거든. 그 다음날 암실 받은 그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짓을 저질러버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 하나의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잖아. 그래서 깨어있으면 뭔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길을 가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암실 잘못 받고 자기가 자꾸만 스스로 이기심에 의한 암시야.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못난 이들은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결국 가는 길이 뭐라? 악도라. 그래서 항상 우린 어떤 형태건 간에 암시 속에 살고 있는데, 셀프 서제션, 부처님의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고, 부처님 말씀 따라서 이 몸뚱아리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 다 보고 계셔. 왜냐? 암시하는 주제, 이것만 꼭 명심하실 게, 완전히 잠든 상태도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잠이 스며들었는데 그때도 뭔가 아니 암시자가 있다는 거니. 우리 몸뚱아리는 암시자에서 움직이는 끊임없는 뭐라 기계니까. 돈도 마찬가지니까. 내 암시자 의도가 어떤가? 내가 평상시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던 그와 똑같이 그 암시자에 따라서 이 몸이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해. 그러니까 이른바 세뇌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정말 정치를 하는 인간들은 국민을 사실
해가지고 암실 계속 뭐 무슨 북한 같은 데도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뭐냐 수영동지 이러면서 그럼 진짜로 어버이로 알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최면 안 걸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최면? 최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 타자 최면과 자기 최면이야. 우리 매일매일 자기 최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포 잠이 들으면 타자에 한 그 얘기도 자기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 아, 나는 대학교 간다. 난 인류대학, 난 스카이 갈 거야. 하버드 갈 거야. 뭐 고시학교 갈 거야. 자기 최면입니다. 그것도. 수행할 거야. 108배 할 거야. 좋은 길로 가는 거죠. 나쁜 길로 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언젠간 뭔가 하니 재앙의 능선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벚꽃대통과 그리고 카스를 통해서 스님의 귀한 말씀 매일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능인선언에 오기 전에 집에서 매일 네. 핸드폰으로 TV로 벚꽃대통과 다른 법문을 들으면서 네. 스님을 처음 뵀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배웠을 때 너무 낯이 익어서 실은 네, 고맙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 같았는데 네, 이렇게 다행히 있는 또 거지. 네. 이렇게 또 질문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네. 감사의 기쁜 마음으로 여쭙겠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오늘 그 목류병과 네. 그리고 무의식에 관련돼서 하나 네.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옆에 살던 친구가 목류병으로 고생을 그렇습니다. 해서 주변 어른들이 많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셨는데요. 밤에 이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옷도 갈아입고 밥도 오줌- 먹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실이에요. 어른들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목류병이 그 무의식에서 발생을 했는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아, 제 주변에도 그 목류병을 앓는 분이 계셨어요. 앓는 편이 좀 이상하지만 잘 들어두세요. 목류병은 아직도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두뇌 세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치료법들도 있고 그러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세포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인간의 능력 가지고 우주를 다 할 수 없잖아요. 두뇌 세포는 더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른바 말하면 적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하니 모르모트나 뭐 할 수 있지만 이 두뇌 인간의 두뇌 같은 거는 모르모트 두뇌 가지고 연구하고 하긴 하지만 말이죠. 원숭이 두뇌 가지고 하지만 두뇌는 이거 영역이 참 복잡한 영역이거든요. 죽은 또 시체 두뇌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 그 두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종교를 잘 모르니까 종교를 안다 하더라도 불교의 세계의 어떤 그런 심오한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건 인간의 육신이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 기계란 말이에요. 머신이란 말이야. 굉장히 정교한 기계죠. 근데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마음이자 뭔가니 영혼 영식이라고 했잖아. 이중구조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 있고 그 다음에 식신 있고 법신 있다고 그래요. 시스템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뭔가 지금 식신 우리가 보면 식에도 식신이란 말했잖아.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말라식, 8식 알라야식 이렇게 9식 뭐 무백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이라는 건 정보거든. 눈으로 보는 걸 찍은 건 안식이야. 쭉 시스템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 식이 몸이 원동력이니까 이게 몸에 들어가서 몸을 만든 거예요. 그 몸을 조정하는 것도 뭔가 시스템. 근본적으로 에너지는 불멸이니까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당체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여러 가지 일식, 이식 해서 쭉 해서 안식, 이식, 비식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눈, 귀, 코, 몸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눈, 귀, 코, 몸을 통해서 이 몸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 뭔가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이에요. 이거야. 다 부처님이 움직이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럼 뭐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첫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경기 있죠? 경기?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왔어요. 몸을 다 만들어 나왔습니다. 엄마 젖만 먹고 빨리빨리 클 수가 없어요. 엄마 젖만 먹고 엄마들 가운데 또 뭐냐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산후조리를 못하고 건강이 나쁘고 그러면 어때요? 애는 커야 되잖아. 그럴 때 어렸을 때는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혼이 몸에서 들락날락거립니다. 이거 어렸을 때 가만히 들어있으면 몸이 윙윙 움직이고 말이죠. 가만히 들어있을 때 그런 거 체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몸이 이걸 과학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몸이 혼에서 그걸 혼줄 낸다 그러지? 혼줄이 있어. 실버 thread. 셰익스피어와 해물릿인가 어디 보면 여러분 오셀론가 보면 말이죠. 그 문장 전후 구절로 보면 실버 thread라고 하는 그 귀절을 절대적으로 영혼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실버 thread가 영혼인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라는 인간은 상당한 식견이 있던 인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버 thread, 혼줄입니다. 혼줄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실컷 호응해서 원래 우린 기체니까 이른바 기성 인간이니까 실컷 기를 마시고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들락날락하면서 아이가 부쩍부쩍 커지는 거예요. 부쩍부쩍.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뭐냐면 그 머리에 숨골 있다 그랬죠. 누르지 말라 그러고 정수리 있잖아. 우리가 백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말랑말랑합니다.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아이들 이른바 말하면 아이들 잠잘 때 이 아이들 잠도 방해하면 안 돼요. 같은 침대 자는 것도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니까 할 수 없지만 아이들도 옆에 있다가 잘못해서 혼줄 건드려보면 아이가 허공에 고공에 떠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잘못 잠자다 건드려버리면 확 죽으면 안 되니까 경기하다가 죽는 애들도 있고요. 경기를 잘못하다 혼이 몸에 들어왔는데 잽싸게 들어오다가 잘못 이게 뭔가 혼에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손팔이 이른바 몸이 다 잘못 이게 배치가 되는 거, 잘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곤배팔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게 경기약을 만든 게 스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땐 혼의 상태 젖 먹을 당시엔 그랬는데 이게 점점 몽유병자가 언제 많은가? 아이들 때 많아요. 아이들 때. 어른이 되면 몽유병자가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대체로. 그럼 뭐냐? 잠잘 때도 뭔가 아니? 뭔가 잠자다 벌떡벌떡 밥을 먹고. 왜냐? 여러 가지로 커나오면서 뭔가 불비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크라이트맨과 디멘트 같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건 렘 수면, 넌 렘 수면이 아니라 REM 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을 자는 그런 아이들, 잠을 자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요. 그 유명한 그 디멘트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뭔가 아니 항상 바깥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다녀오셔서 인사하던 그런 딸이 노말한 딸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 아니? 그날따라 딸이 마중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가 애 어디 갔었더니 지금 피곤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방 애들아 가만히 이쁘다. 보더니 애기가 낮잠을 자는데 낮인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눈동자 왔다 갔다 해. 한참을 지켜보다 왜 그러나 깨웠어요. 했더니 잤냐 너마야? 했더니 네 아빠 뭐 했는데 꿈꿨냐? 꿈꿨다는 거야. 뭐 했는데 했더니 옆집 토미하고 탁골 쳤다는 거예요. 탁골 치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신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몸이라는 건 뭐죠? 이른바 말하면 육신, 식신 뭐죠? 법신 있잖아요. 그럼 이 식신이란 존재는 이런 아소, 아치, 아견, 아만 나라는 강렬한 시가 대상. 식이라는 건 허공에도 식이 많이 있거든. 귀신들이 다 식이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뭔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다가 이게 아직 몸이 먼 거 아니요. 자기 통제라거나 잠과 꿈에 대한 명백한 이 잠재의식, 무의식. 우리가 보면 프로이드 말 맞다나 정말 프로이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떠 있는 건 10분의 1이고 봤다는 건 10분의 9가 있다잖아. 빙산. 그 어렸으니까 아직 먼 거 아니 몸이 완전히 몸의 통제력이 이제 어른처럼 충분치 않고 하다 보면 잠자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고 꿈의 상태랄까 이른바 말로 혼의 상태랄까 시계 상태랄까 얘 그대로 몸을 움직여 버립니다. 몽유병 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면할 때 잠을 자놓고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움직이는 몽유예요. 몽유.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몸을 타고 나와서 이렇게 살지만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다가 그 다음에 뭔가 점점 침착돼가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이제 일생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다면 이른바 말하는 꿈속의 상태에서도 이 몸이 뭔가 아니 잠을 자면 온전히 잠을 자면 된데 잠자는 상태에서 뭐라 이 몸이 그냥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그 꿈속에서 몽유병자들이 무슨 여러 가지 불안한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이런 거 뭐 있지 않냐 그런 위험성도 있긴 있지만 꿈을 악몽을 꿀 땐 그렇지 뭐겠죠. 근데 밤에 잠을 자다 꿈의 상태에서 뭔가 아니 움직이고 밥 먹고 그 상태 그 전날 어떤 상태라거나 혹은 또 꿈속에서 누굴 만났다거나 그러면 그게 정말로 꿈속에서 누가 데려간다거나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몽유병이라는 것도 사실 작은 일은 아닌데 어렸을 때 대개 하다가 나이가 들면 몽유병 증상이 잠잠니다. 왜냐? 현실 세계를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대체로 아이들이 머리가 맑잖아요. 어렸을 때 영혼이 맑으니까 영혼과 매치가 되니까 몸도 그렇게 막 움직이게 되고 근데 살아가면서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현실 살기도 바쁘니까 영혼의 세계를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수행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온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서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 보면 백단일통이라고 백회열 단전을 다 열어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백회열을 통해서 몸이 빠져나오고 유체 너무 그러니까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멀리 빠져나가면 끊어지니까 죽지. 근데 수행을 하다 최선을 다해 살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좌탈인망이라서 앉아서 죽는 스님들이 그런 겁니다. 자리에서 빠이빠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그 자리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몽유병도 설명이 안 돼. 왜냐? 부처님 말씀 모르니까. 학자들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그런 증상들 바라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경전도 다 뒤져보고 설명을 못해요. 왜냐? 그들은 이른바 스님이라거나 무슨 불교 신자가 아니고 유식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니까 우리 본질을 모르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스님 질문에 보면 주변에 보면 모든 상황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 예, 누가 음료수 한 잔만 건네도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경계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편집성 인격 장애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인격 장애에도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있는 건지 또 불자로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패러노이드라고 하는 건데 망상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패러노이드. 저 보살님이 질문한 내용이 패러노이드 디소더, personality disorder. 이런 말 말하면 정말로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건데 보세요.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뭐예요? 동물들은 뭐죠? 저 바깥에 있는 늑대를 잡아다가 먹이를 자꾸만 주고 뭔가 변형시키는 게 뭐라? 개야. 야생에 있는 늑대하고 개는 뭐예요?
개 가운데도 맹견 같은 건 사람을 무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하고 지내니까 많이 뭐라 익숙했잖아요. 그죠?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많이 달라졌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늑대는 사람을 물어 죽이거든. 야생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누가 밥 주는 것도 아니야. 떡을 주는 것도 아니야. 보살펴 주잖아. 집도 안 지어줘. 그냥 숲속에 들어가 살고 바시락만 거려도 뭐라 깨어나야 되고. 네, 동물과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금방 말씀해 편집성 이 어떤 인격 장애, 망상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왔지만 전생서부터 흐름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이 박테리올로지 이른바 말하면 언젠가도 말씀했지. 늑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맹독성을 지닌 콜레라균이 있어. 그 콜레라균을 몸에 집어넣으면 그냥 즉사야. 죽어버려. 당장 콜레라가 걸려버려. 근데 이 콜레라균을 몽고하니 배양기라고 배양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F20 할 때 한 10시간 정도 계속해서 몽고하니 음식도 좋게 주고 먹을 걸 좋게 주고 따뜻하게 주고 이러면 이게 전혀 독이 싹 빠져버립니다. 무독성균이 돼버려. 이걸 몸에 찔러버리거든. 이걸 백신이라고 그래. 무독성균이야. 그걸 백신이라고 그러지. 독이 지금 이 망상성 인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몸에 독이 확 어려 있어. 경계심이 너무 강하고 동물 비슷한 전생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있어 그런 형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다음에 뭐냐면 살아가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말만 해도 탁탁 쏜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달겨들기만 하고 그 달겨든다는 자체가 뭔가 하니 마음에 공격적인 성향일수록 사랑을 너무 그리워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공격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 가운데 뭔가 하니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남의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뭐라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내가 상대방을 망상성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게 내가 상대방을 뭐라 중요한 거예요. 싫어해버려. 사랑이라는 건 한없이 무한이거든. 사랑을 자꾸만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불화하거나 매일 싸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친구들도 뭐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커나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랑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니까 다 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해. 그럼 어떻게 될까? 세상이 미워지고 엄마 아버지가 미워하는 그 대상만큼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건가? 미워하는 그 존재도 뭔가 하니 힘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적을 만들고 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공격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망상성 인격 장애 이런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모자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똑같이 달겨들어 싸우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립니다. 아니야. 자꾸만 좋은 말로 아까 맹독성을 지닌 뭐죠? 콜레라균도 F20 할 때까지 계속 이른바 말하면 배양계에다 집어넣으면 온순한 균이 돼버리거든. 백신이 온순한 균이 돼버려. 우리 몸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잖아. 야생의 늑대도 뭔고 하니 되려면 뭐가 될까? 야생의 늑대도 강아지가 되고 애완동물이 됩니다.
이 망상성 인격 장애는 대체로 보면 커나온 환경이라거나 전생이라거나 이 사회 이른바 사회의 어떤 적응력이 좀 약하든지 환경 자체가 열악한 사람들이야. 부모라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커나온 배경이라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잠깐 포용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남편 가만히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하나만 정말 명심하실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건데. 식물을 이 클라이브 엑스라는 유명한 식물학자인데 식물을 이렇게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한쪽엔 뭐라? 한쪽에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어. 그리고 한쪽엔 뭐라? 재즈,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려줬거든. 그게 너무 웃기는 게 한쪽은 곧바로 잘 자라는데 이거는 삐쭉삐쭉 트위스트를 추는 거야. 식물도 음악을 알아들으면서 이게 크는 게 식물도 음악을 알아듣지. 물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엄마 아버지의 영향력과 사회 영향이 얼마나 정말 심대한 것인가. 거기서 일진이 뭐니 깡패니 다 나오고 조폭 다 나오는 거예요. 봐봐 들생에 저 야생에 들개를 데려다가 키우면 강아지가 돼. 늑대를 늑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비단몽관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격성 같은 것도 내가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이런 것도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수행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개체로 나와 있으니까 토마스 홉스 말 맞다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거든. 우리 누구나 공격성이 강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걸 생존 경쟁이란 말도 내추럴 셀렉션 생존 경쟁이란 말도 쓰지만 자연 선택. 근데 이 망상성 인격 장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도가 다 정도. 누구나가 다 이런 비슷한 성품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탁탁 쏘고 말이지. 포근하지를 못해. 누구나가 다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항상 갈무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하나는 사랑이고 무한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망상성 인격 장애라거나 그런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자꾸만 포용하면 나도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나도 부처가 돼. 강아지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자꾸만 부처로 되면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면 나도 부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행을 참 중요시해야 돼. 행을 중요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명심하실 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 시스템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목류병이라거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라거나 뭐 경기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대한 파악이 불명하니까 치료가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모든 정신병 현상을 퇴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 명상 참선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내가 항상 나를 이끌고 가는데 이 몸 또한 이끌고 가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잖아. 의식이라고 말하잖아. 생각은 그래서 운명인 거야. 좋은 생각하면 좋은 길로 가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독을 이른바 말하면 똑같은 물도 뭐야? 뱀이 물 먹으면 뭐라? 독시 먹으면 독이 돼버려. 선시 먹으면 우유가 돼버린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자고 그러는 거야. 순간순간 내가 지금 악마의 길을 가고 있는가? 천사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부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그걸 관한다고 그러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